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리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자신의 사랑의 유형을 알아보고 평생 지속되는 사랑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다음 그 콩깍지가 벗겨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보통 2년 내외라고 하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사랑의 유형을 아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오늘 함께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 탱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사랑의 탱크를 채우는 방식을 5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하나의 언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뭐니 해도 모국어가 가장 편한 언어이듯이 사랑의 표현도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면 마치 외국어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상대방의 표현을 사랑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면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실게요.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감사하고 온유한 표현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장점을 쭉 나열해서 적은 다음 서로에게 그 칭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상대방은 그렇게 칭찬해주니 고마워요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집중하는 시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에서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고 함께 이야기하거나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파에 함께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언어는 공감적 대화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였던 인정하는 말과의 차이점은요. 인정하는 말의 경우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반해 함께하는 시간인 경우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선물. 세 번째 사랑의 언어인 선물은 시각적 상징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든 꽃이든 직접 쓴 카드든 사랑과 정성이 깃든 시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되죠. 이 사랑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 당신을 보내세요 라는 광고 문구처럼 눈에 보이도록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이 언어에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랑의 언어 네 번째, 봉사. 네 번째 사랑의 언어인 봉사는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A와 B라는 두 사람 모두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해도 자신에게 중요한 도움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사랑으로 느끼는지 항목을 적어보고 서로 조율하는 것이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하기, 청소기 돌리기, 분리수거하기, 창고 정리 등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몇 가지를 점차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에 집중하면 관계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 스킨십.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인 스킨십은 말 그대로 신체적 접촉을 뜻합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려주고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깊은 관계를 갖는 것들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까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을 또는 사랑하는 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만약 알게 되셨다면 매우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혹시 추측하기 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어서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는 4가지 방법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언제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곧 우리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했었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언어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많이 요구했던 만큼 그만큼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상대방에게 잔소리로 들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거나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상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늘 돕고자 한다면 봉사가 우리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상이야말로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랑의 언어와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느낄 때 반드시 한두 가지 방법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더욱 능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사랑의 언어뿐 아니라 다른 사랑의 언어에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잘 알고 또한 사랑하는 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랑 속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사과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